안녕하세요. 예나나입니다. 정원에 심으면 좋은 나무, 영하 30도에도 초록초록한 나무, 정원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약효, 그늘에서 더 잘 자라는 식물, 모두 제가 정원에서 돌보고 있는 식물들인데요. 이 식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목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계절 짙은 초록색을 띠는 주목나무예요. 담장용으로는 키를 높이 키우고 있고 이렇게 돌틈 사이에는 동그랗게 잘라주고 있어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은 나무 껍질과 속이 붉은색이라서 주목이라고 불러요. 붉은 빛이 악기를 쫓는 혈육에 있는 것으로 믿어서 그릇이나 지팡이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주목 지팡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무병장수하게 해준다고 믿어서 노인들에게 주목 지팡이 선물을 큰 효도의 하나라고 생각했대요. 크게 키우면 높이가 17m까지 자란대요. 대단하죠? 저는 돌 사이에 있는 것은 돌에 맞춰서 동그랗게 잘라주고 담장용으로는 키를 키우고 있어요. 씨는 식용하고 잎은 약용을 해요. 주목 씨눈에는 택솔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씨눈과 잎하고 줄기에 기생하는 곰팡이를 생물공학 기법으로 전투를 해서 기적의 항암제라고 알려진 택솔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상품화되었다고 해요. 다듬어서 정원용으로 동그랗게 키워도 되지만 키를 크게 키울 수도 있어서 매력적이죠. 전화위복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죠. 남천나무는 행운과 재물,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현관 올라가는 입구에 남천을 심었어요. 하얗게 꽃망울이 맺히면 너무 귀여워요. 꽃이 떨어져도 하얀 꽃이 떨어지면 꼭 눈이 온 것 같아요. 정원수와 조경수로 적합한데 관상용으로 많이 심죠. 악기를 쫓아낸다는 나무예요. 중국에서는 신선히 먹는 식품으로 잎을 쌀과 같이 먹으면 백발이 검어지고 노인이 젊어진다고 하여 성죽이라고 했대요. 젓가락으로 사용하면 중풍을 예방한다고 믿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천국의 대나무 또는 성스러운 대나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잎이 해독이나 부패를 방지한다고 믿어서 생선의 밑에 깔아서 신선도를 유지했다고 해요. 빨간 열매는 새들의 좋은 먹이가 돼요. 저는 키를 키우려고 밑에 싹이 나면은 다 떼줬어요. 고목이 됐어요. 새들이 엄청 먹었죠. 새들이 좋아하는 만큼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잎과 뿌리와 열매를 모두 약재로 사용해요. 하지만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과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저희 집 텃밭에 있는 맹문동을 보러 갈까요? 아파트나 빌딩의 그늘진 곳에 많이 심어져 있는 맹문동이에요. 맹문동은 그늘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공원이나 길가에 큰 나무 아래에 많이 심어져 있죠. 5월에서 8월 사이에 보라색 꽃이 피는데 예뻐요. 저는 맛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은 맹문동을 텃밭에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정원에 몇 포기 심어 놓으면 겨울 내내 초록색을 볼 수 있어요. 꽃이 지고 나면 달리는 까만 열매도 귀엽고 앙증맞아요. 기관지나 만성 폐질환에 좋긴 하지만 맹문동도 찬 음식이니까 물을 끓일 때 배추나 감초를 같이 넣으면 좋아요. 사포닌이 인삼보다 맹문동이 더 많이 들어있고 당뇨나 위 건강과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맹문동 뿌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물을 끓여 먹고 난 건더기는 알아서 전으로 해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추위와 가뭄과 공해에 강한 측백나무를 알아볼게요.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귀하게 대접하던 측백나무예요. 키는 최고 20m까지 자라요. 측백나무를 담장으로 많이 심기도 하지만 담장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정원에 한두 그루 심어놓고 잎과 열매를 이용하면 돼요. 구승구포한 가루를 장복하면 온갖 병을 예방하고 특히 몸에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향내가 난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알려져 있죠. 파열이나 피오줌, 대장 또는 직장 출혈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고혈압과 중풍 예방도 된다고 해요. 측백나무는 발모제로도 유명해요. 저는 측백나무 잎을 가루로 내어서 매일 복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모제로도 사용하고 있고 스킨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측백나무를 술로 담궈 먹어도 되니까 다양한 활용법이 있죠. 씨앗으로 발화도 잘 돼요. 계곡 옆에 있는 측백 5그루는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어린 새싹을 옮겨 심었어요. 흙도 별로 없고 돌틈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씨까지 맺혀서 신기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 측백보다 더 싱싱해요. 뭘 먹고 자랄까요? 아주 어린 아기를 옮긴 지 3년쯤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씨가 떨어져서 나오는 아기 측백들을 여기저기 심어주고 있어요. 측백 잎과 씨를 이용해서 발모제도 만들었고, 발모제는 거의 다 썼어요. 다시 만들어 놨어요. 씨로는 스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잎으로 가루를 만들었죠. 아침마다 5g씩 먹고 있어요. 항상 푸르른 상록수죠. 사철나무입니다. 산 쪽으로 동물이 들어올까봐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보기 싫어서 다 뺐어요. 펜스를 뺀 자리에 사철나무를 한 200그루쯤 사다 심었어요. 심으러 한참 됐는데 초록색 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살았다? 잎이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았지? 빼가지고 옆에 놔뒀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생명력이 굉장해요. 지금 이렇게 잎이 별로 없지만 다 살아있거든요. 여기는 햇빛이라서 잎이 이렇게 없는데 그늘에는 잎이 초록색으로 많이 나왔어요. 사철나무는 해풍과 연기에도 강하고 습지와 건조지대에도 잘 자란대요.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는 거겠죠. 여기는 잎이 몇 장 안 나왔죠. 그늘에 한번 가볼게요. 그늘에는 잎이 이렇게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사철나무 껍질은 주로 인유 강장제로 쓰이고 관절염 신경통에도 쓰인대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얼경불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지인 집은 이렇게 울타리로 1년 내내 푸르름을 감상해요. 소나무는 정말 쓰임새가 많죠.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하고 뿌리부터 솔방울까지 모두 식용을 하죠. 대부분의 정원에 몇 그루는 꼭 있는 게 소나무죠. 저희 집도 3그루가 있어요. 혹한에도 늘 초록초록한 소나무 잎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성분들이 많다고 해요. 동의보감에는 솔잎을 오랫동안 생식하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지며 힘이 솟고 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해요. 감기를 예방하고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고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는 봄에 나오는 솔순으로 효소를 담기도 하고 술을 담아서 마시기도 하고, 저희 집은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전제할 때 나오는 솔잎으로는 말려서 가루를 만들었다가 수제비 반죽에 넣기도 하고 전에 넣거나 빵 반죽에 넣기도 해요. 솔향기가 아주 좋아요. 배양목은 더디게 자라 줄기가 단단해서 도장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고 해서 도장나무라고도 해요. 담장용과 관상용으로 많이 쓰는 해양목이에요. 해양목은 길가나 하단에 많이 심어져 있죠. 길 가다 보면은 눈에 많이 띄잖아요. 봄에는 작고 예쁜 연노랑색 꽃을 피워요. 이렇게 봉우리가 맺혔죠. 한방에서는 좋은 약재로도 사용되는 나무예요. 보통 장가지를 많이 쳐서 둥근 모양을 만들죠. 그러나 10m까지 키를 키울 수도 있어요. 키를 키우려면 새순이 나올 때마다 떼주면 돼요. 한방에서는 잎과 장가지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해요. 배양목의 효능은 기를 순환해서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습기를 없애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관절의 통증, 치통, 타박성 등에 사용하고 뱃속이 불편할 때도 사용하고 때로는 작은 근육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난산에도 사용하는데, 그래서 임산부는 복용을 금지해요. 돌틈에 많이 심기도 하지만
화단 경계용으로도 이렇게 심어요. 수호초의 꽃말은 동장군이라고 해요. 아마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는 식물이라서 그렇게 붙여졌나 봐요. 여기가 한겨울이 추울 때는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씩 올라가요. 영하 30도에도 초록초록하게 정원을 지키고 있는 수호초예요. 이 아이는 번식력도 굉장해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마디마디에서도 번지고 뿌리에서도 번지고 굉장히 많이 번져요. 햇빛이 잘 드는 데 있는 수호초는 이렇게 연노란색이에요. 그런데 그늘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초록초록해요. 그늘에서 잘 자란다는 거겠죠.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아주 예뻐요. 그늘에 자라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정원에 심은 게 너무 많이 번졌어. 주차장 쪽 하단에 심었어요. 여기는 측백나무 아래인데 전부 그늘이에요. 그런데 초록초록하죠. 수호초는 생리통, 생리불순, 관절염, 불안증상, 질염 등이 좋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호초를 약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는 수호초에 잘 말린 열매를 달여서 강장이나 위장, 감기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해요. 수호초는 성질이 서늘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좋지만 평소에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누운 향나무는 경사지에 심으면 멋스럽고 독특한 운치가 있죠. 바위 틈에 있는 이 아이는 누운 향나무라고 해요. 어머, 난리 나버렸네. 안에가 다 떠버렸네. 아유, 이 공기가 안 통하면은 이렇게 안에가 누렇게 떠요. 올 봄에는 전지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돌 위나 연못 옆에 심으면 길 위로 쭉 내려와서 아주 멋스럽게 자라요. 누운 향나무는 분재로도 많이 쓰죠. 지형을 따라 자라기 때문에 집집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수영을 잡아주지 않아도 아주 멋스럽게 자라는데 몇 년 전에 너무 내려와서 잘라줬더니 좀 못생겨졌어요. 누운 향나무의 효능은 미뇨, 해독, 감기, 발열, 오한, 기침 등등 효과가 있어요. 누운 향나무는 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정원에 심어 놓으면 쑥 늘어져 있는 모습이 멋스럽기도 하고 1년 내내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집 하단에 있는 페랭이꽃을 소개해 드릴게요. 페랭이꽃은 척죽과에 속하는 열애살이 풀이에요. 우리 동네 밭둑에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씨를 받아와서 심었는데 겨울 동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6, 8월이 되면은 또 꽃도 예쁘게 피어요. 어린 순을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혈압 강화와 항변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약초로도 인기가 높대요. 열매는 부맥이라 하는데 말려서 이뇨제로 쓰기도 해요. 옛날 할머니들은 어린아이가 신장병을 앓아 퉁퉁 부어 오를 때 페랭이 꽃의 씨앗을 달여서 먹였다고 해요. 식물 전체에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겨울 동안 저희 집 정원에서 초록초록한 아이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